또 뭔가 이게 야 무조건 이래 안 돼. 덮어놓고가 하는 게 아니. 기술 발전 다 안 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덮어놨나요? 과장도 그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겠죠. 네. 국토부 담당 과장. 네, 들었는데 네. 그 택시 뭐 단체장 중에 한 명이 네. 이제 상을 당했는데 어. 그 과장이 거기 상가에 내내 지키면서 막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자, 2018년 10월에 이 타다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됐죠. 1년 정도 됐는데 올해 10월 28일에 서울중앙지검이 타다 서비스를 출시한 소카의 대표 이재용 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왜 갑자기 타다를 기소하냐라는 부분에서 정부 또 그리고 곳곳에서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를 비롯한 스타트업 공유 모빌리티 그리고 택시업계 엄청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논란이 이것저것 많은데 요걸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슬기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부에서 국토교통부 출입하고 뭐 부동산이나 교통 문제 취재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슬기 기자가 부동산 문제 갖고서 디지털 기사를 엄청 많이 써요. 맞아요. 그 잘 좀 조명이 안 돼서 그런데 좋은 기사를 분량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내용도 양으로. 굉장히 충실하고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 또 디테일하게 난 어떤 기자다. 아 진짜요? 아니 뭐 부동산하고 교통하는데 교통이 이제 항공하고 육상교통하고 이제 뭐 철도, 뭐 택시, 버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 택시랑 이 육상교통은 사실 제가 별로 취재하고 싶지 않은 분야예요. 왜요? 왜냐면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엇갈려 있어가지고 그게 뭐 답도 잘 안 나오고 막 약간 그 다툼도 심하고 그래서 뭐 기사를 썼다가 굉장히 뭐 악플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많이 시달리고 해가지고 사실은 별로 좀 피하고 싶은 이런 그런 취재가 옛날 우리 캡의 표현에 따르면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취재예요. 그러니까 취재는 어려운데 네.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취재하다 보면은 나쁜 놈과 더 나쁜 놈 뭐 이런 게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취재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택시 업계 뭐 안 좋은 약간 비판적인 내용 기사 쓴 적이 있는데 아. 그 택시 지역 이제 이사장님들한테 이제 연락처가 공유돼가지고 이제 물론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분들한테 계속 돌아가면서 항의 전화 오고 뭐 그런 전화가 거 와요? 전화도 오고.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택시 업계 이제 이사장분들이 지역 유지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굉장히 거칠게 그건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뭐 빌기도 하고 뭐 맞아요, 설명을 지금 하기도 하고. 이슬기 기자도 사실 굉장히 거친 친구인데. 저보다 훨씬 거칩니다. 그렇구나. 택시 업계는. 그러니까 이슬기 기자 이제 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는 타다 기소 진실 게임. 검찰은 협의했다라고 하는데 국토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라는 리포트예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짧은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설명을 내놓자 국토부가 강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타다의 기소가 이제는 정부 부처 간의 진실 게임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이재용 대표 등을 전격 기소한 데 대해 정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정적인 언급이 이어지자 검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다 사건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봤다며 이미 7월쯤 기소 처분 방침을 정부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정부가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고 요청해 기소를 늦춰왔는데 최근까지 응답이 없어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협의하거나 통보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다 기소를 놓고 부처 간 입씨름이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사전 조율한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토부 등 다른 부처에는 이 같은 방침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일방적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리포트만 듣고 무슨 내용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맞는지만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타다가 불법인 것 같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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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불쾌하네요. 죄송합니다. 불법. 네, 불법인 것 같다. 네. 검찰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발이 들어와서 이게 수사가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이거 수사를 해보니까 불법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불법 행위를 기소를 해야겠어. 근데 이거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야 있어봐. 우리가 이거 좀 정리를 해줄게. 여기 교통 정리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니네가 좀 해. 좀 있어봐. 하니 검찰이 오케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 거야 이게. 검찰이 언제까지 기다려 하다가 정부의 한 부처에 이걸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제 기소를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한 거죠. 그렇죠. 근데 국토부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소가 돼 있는 거지. 뭐야? 안 했잖아. 우리가 협의 안 했잖아. 라고 해서 야 니네 우리가 왜 협의 안 해? 라고 했더니 대검찰 측이 글쩍 그거는 국토부가 아니라 법무부였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토부는 아니 뭐 법무부랑 협의를 해 우리가 협의를 해야지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정리를 일반 꼭 그렇게 해야 돼. 잘한다. 자 일단 타다 뭔지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 그 타다 모르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제가 신촌에 가서 타다 이제 반응을 여쭤보려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저한테 이제 뭐 그거 뭐 렌터카 서비스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타다 소카랑 헷갈리는구나. 타다를 타는 사람들이 직장인 이상이라는 거죠. 대부분 비싸. 돈이 좀 드니까. 돈 좀 비싸죠. 아니, 여성분들은 대중교통이 타다 전후로 나뉜다고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타다 전과 타다 네, 후로 네. 나뉜다. 그러니까 왜요? 저는 타다를 한 2번 그것도 여럿이 이제 같이 타서 잘 모르겠는데 회식 갈 때. 차가 크니까. 여러 명 근데 타니까. 그게 굉장히 편한가 봐요. 일단 제가 타보니까 크고 깨끗하고 쾌적하죠. 그다음에 쾌적한데 기사님은 말을 안 걸고 네. 그리고 뭔가 진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슬기 기자랑 같이 한번 둘이 탄 적이 있는데 정확한 그 번지수 그 앞까지 딱 내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타다라는 서비스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타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택시는 아닌 거죠. 그 택시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처음에 부를 때 이거 기사에서 이제 타다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타다의 기사 나오면 근데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승차 고용 서비스라고 했다가 승차 고용 서비스. 승차 공유 서비스. 공유 서비스. 근데 보니까 승차 공유가 또 아니야. 공유는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 호출 서비스라고도 했다가 뭐 운송 서비스라고 했다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모호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언론에서 네. 이게 뭐라고 이게 부를지.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카가 카니발을 갖고 있어요 차를. 근데 그거를 타다가 빌려요 VCNC가 렌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그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파견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그 호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타다가 지금 시작된 지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1년이 지나가지고 얘네들이 막 자료를 냈었어요. 타다가 1년 됐다. 가입자가 125만 명 1년 만에 그렇게 되고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해서 매월 10만 명 이상 신규 가입자가 유입됐고 뭐 누적 이동 거리가 3,551만 킬로미터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급성장한 거네 정말. 정말 급성장했죠. 돈은 많이 버나요? 돈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매출이 처음 나온 게 이제 공소장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 나오는데 268억 1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니, 타다가 더 비싸잖아요. 단가는 택시보다. 좀 더. 그쵸. 타다가 이제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그 당시 이제 손님이 많이 몰리면 승객이 많이 몰리면 1.1배, 1.2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요율에서 이제 조금씩 늘리는데 그 탄력 요금제가 적용 안 되면 택시랑 거의 비슷하고 탄력 요금제가 적용되면 택시보다 확실히 비싸지고 뭐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올라가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런 특이한 서비스가 이제 뭐 음악도 틀고 뭐고 그런다고. 이 클래식 음악을 항상 이렇게 틀도록 정해져 있고 클래식 그게 라디오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카니발이 승차감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저희 취재 나갈 때 스타렉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스타렉스는 커도 승차감이 별로 안 좋은데 확실히 달라요. 네, 카니발은 확실히 다르죠. 정말 푹 잘 수 있어요. 스타렉스 비하하는 별거에 비교를. 현대차 아니죠? 근데 같은 회사 차기 때문에 카니발 좋은 차. 근데 카니발이 더 비싸고 아무튼 네. 그래서 되게 편하고 승차감이 좋고 넓고 깔끔하고 냄새 안 나고 맞아요. 뭐 말 안 걸고 뭐 이런 스마트폰 것들이 충전기 맞아요. 제공해주고. 충전 단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잠재적 승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승차 거부를 안 한다면서. 이게 강제 배차가 돼요. 예, 이게 가까운 되면은 데 있는. 그 택시 기사가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배정된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승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 어쨌든
한 대도 없어서 배정이 안 된 차가 한 대도 없어서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배차를 누가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앱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죠. 가장 가까운 기사한테 강제 배정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카카오 택시랑 완전히 다르네. 그렇죠. 카카오 네. 택시는 기사들이 픽을 하는 그렇죠. 거. 확실히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그런 서비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늘 이런 이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게 나오면은 기존에 이거를 하고 있던 분들이 사실 뭐 편하게 볼 수는 없죠. 사실 자신의 생존권 문제도 달려 있고 실제로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걸 생존권 위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단 택시업계 측도 뭔가 이게 야 무조건 이래 안 돼. 덮어놓고가 하는 게 아니. 기술 발전 다 안 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덮어놨나요? 거의 무조건 반대. 거의 무조건 반대. 예. 무조건 반대. 사실상 거의 무조건 반대. 예. 왜 사실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반대라는 건.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뭐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 타다의 어디서 해? 집에 가서 해? 나중에 타다가 이제 법적 근거가 운수사업법에 이제 적용돼 있는 예외 규정인데 우리나라 운수사업법은 유상 운송 돈을 주고 승객을 이제 실어 나르는 서비스를 굉장히 제한된 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수록 되게 엄격하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허가제. 예, 허가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요게 이제 렌터카 같은 경우에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일 경우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일 경우에 승합차를 통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거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유상 운송이 금지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나 좀 궁금하게 모를 수 있는데 애초에 이런 예외 조항을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얘네가 타다 할 것 같아서 얘네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택시 업계에서는 이 법이 제정될 때의 취지가 네, 그 취지가 뭐야? 관광 목적으로 관광. 예, 막 관광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머리를. 뭐 이런 목적으로 하라고 지금 그럴 수 있겠다. 만들어놨다고 주장을 하고 그 있기 때문에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네. 수 있다는. 예, 그래서 택시 업계의 주장은 지금도 관광 목적일 경우에만 이걸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뭐 타다 금지 법안에도 지금 그렇게 근데 법안에 그 취지가 나와 있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예. 어, 그래서 논란거리입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관련 댓글을 우리 강명수 기자가 읽어주세요. 트위터 댓글. 트위터의 지배지단님께서 스타트업이다 공유경제다 허울만 좋지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꾸라지들임. 네. 그러니까 타다가 법꾸라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루리앱의 페스티스트 터틀님께서 가장 빠른 거북이. 그렇죠. 근본적으로 타다는 새로운 서비스도 아니고 혁신도 아닙니다. 그냥 마케팅으로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는 불법 파견업입니다. 불법 그 발음 잘하네. 저 원래 잘해요. 바로. 자, 이게 이 공소장이 그래서 왜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 검찰이 나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두 가지 부분이 걸려 있는데요. 두 가지? 네. 첫 번째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운수사업법 34조에 걸려 있는 그 유상운송 금지 조항에서 예외 부분.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상 콜택시나 다름이 없고 이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기사를 이제 운용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의 그 예외 조항의 취지랑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공소장은 되게 짧아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법안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게 한 지금 내용만 봤을 땐 3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운수사법 취지를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기사들을 뭐 어디 집합시키고 위치를 지정해 준다면서요. 예, 그렇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판단은 사실 운수사업법에 대한 불법 여부만 판단했기 때문에 딱 명목상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불법 파견 문제를 약간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소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공소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타다가 기사들을 파견 관계에 있는 기사들을 마치 자기들 직원인 것처럼 부려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택시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운수사업법 취지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약오르겠죠. 그 택시 면허라는 것도 취득이 쉽지 않은 데다가 특히 개인 택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사고도 안 내셔야 이 되고. 법의 공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타다가 곱게 보일 턱이 없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 댓글에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 타다가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은 거 확실하거든요. 타다는 기술이 아니죠. 예, 차량 공유 서비스도 아니고 사실은 그 앱하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진일보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공유 서비스가 혁신적인 이유는 빈 자원을 리소스를
이렇게 안 사용할 때 배분을 해가지고 더 시너지를 내야지 사실은 혁신적인 건데. 카풀 같은 거. 근데 이거는 혁신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단계 더 근데 생각을 또 발전시켜 보면, 근데 타다가 이렇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못하는 이유는 그 전에 혁신적이었던 카풀이 막혔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분신하고 그런 게 사실은 타다 이전에 카카오티에서 하는 카풀하고 플러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하는 카풀 때문에 사실 1차 택시 업계랑 전면전이 붙었었고 네. 그때 전면전에서 택시 업계가 거의 완승했거든요. 카풀이 거의 금지가 됐죠. 사실상 맞아요. 출퇴근 아주 짧은 시간 빼놓고는. 그러고 나니까 또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근데 사람들이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이유를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정말 기술의 진보만이 과연 혁신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업체들의 시도, 뭐 카풀 서비스라든지 타다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나 뭐 운송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택시가 그 동안에 해왔던 그 난폭 운전이라든지 승차 거부. 아니면 승차 거부 뭐 이런 눈살이 찌푸려지게 했던 그런 정치 얘기. 서비스들을 정치 얘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요새는 그래요. 예. 택시 기사님들도 잘 대해주시고 서비스가 되게 좋아졌죠. 서비스를 되게 서비스가 말도 잘 개선됐다는 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고 승차 거부도 어지간하면 옛날에는 이제 차 문 열고 어디 탔다가도 어디 간다 그러면은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무리 가까운 데 가도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경쟁의 효과가 네.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술의 진보라기보다는 이 정말 뭐 서비스의 진보는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요새 택시 기사님들 보수 유튜브 틀어놓고 되게 들리게 크게 틀어놓고 되게 많아요. 일부러 들으라고. 꺼달라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서 들으라고 막 아니, 타다에선 클래식을 막 듣는데.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니까. 자, 근데 다른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 댓글 우리 정연욱 씨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헌트 땡땡땡땡님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다 하는 우버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더니 카카오, 카풀, 타다까지도 막아놓냐? 이게 타다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야. 이제 신성장 동력인 공유경제 자율주행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게 될 거다. 택시기사들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 이권만 챙겨주는 형국, 나라 전체가 뒤처지는 결과가 될 걸 영국 사례 알지. 네. 영국 사례라는 게 뭐죠? 나라 전체가 뒤처지는 영국 사례? 뭐 브렉시트 말씀하신 그 마차법. 마차법, 19세기에 마차법. 붉은 깃발. 그거 말씀하신 19세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좀 설득력이 없지 않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되게 대표적인 어떤 그쵸. 혁신과 그 기존과의 어떤 다툼에서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나라가 되게 뒤처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적절하죠.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이게 사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항하시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이제 잘 풀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혁신은 혁신대로 하고 이것저것 지킬 건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제대로 다 막아놓으면 되냐. 카카오 카풀도 이렇게 막히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택시 업계가 완성 힘이 워낙 셌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나라 전체가 뒤처지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국회 출입할 때 택시 기사님들이 그때 이제 막 네. 많이 그래서 올 초에 그 국회 안에서 분신하신 그 현장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지나가다가 네, 네. 네. 어쨌든 이권에 관한 내 어떤 직업 밥그릇에 관한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투쟁을 해야 되나 싶은 사례가 잇따라서 발생했었잖아요. 맞아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타다도 마찬가지고 택시 업계 저항이 이렇게 세죠. 이게 정말 그 정도의 절박함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있습니다. 택시 업계가 이제 택시가 크게 보면 법인 택시랑 이제 개인 택시로 나뉘잖아요. 네. 이제 그 법인 택시가 한 10만 명 돼요. 운전자가. 그다음에 그 개인 택시가 한 16만 명 정도 되는데 개인 택시가 더 많아요? 개인 택시가 더 많습니다. 예. 우리 대체로 이게 법인 택시가 대도시에는 법인 택시가 많고 지역 가면 개인 택시가 많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면허를 아까 사고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렇게 사적으로 면허 자체는 총량 자체는 되게 엄격하게 되는데 또 그게 사적 거래는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개인 택시 같은 경우 면허 한 1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1억 원. 1억 원. 되게 비싸 보여. 그래서 이제 면허를 사실 약간의 노후 개념으로 노후 대비 개념으로 예를 뭐 상가나 이런 데 오피스텔 투자해서 뭐 이렇게 임대료 받으려고 하시듯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노후 대비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60대까지 운전이 충분히 되니까. 아무튼 간에 그거를 1억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최근에 뭐 타다나 여러 가지 경쟁이 심해지면서 7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좀 생존에 되게 절박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자산이 깎이는 거네요. 그렇죠. 자산이 깎이고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면 네. 되는 거네. 이건 완전 몰랐다. 예, 근데 아무튼 그 상황이 좀
아이러니해요. 그 총량 자체는 꽉 막혀 있는데 개인끼리 그렇게 거래를 하면서 면허가 사고 팔리는 게 전문가들은 좀 한국만의 그쵸. 너무 특수한 상황이다. 근데 1억을 주고 사신 분도 빚지고 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달라 우리가 또 지금까지 생각한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이건 몰랐네. 근데 타다가 하려고 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이버에서요 진7 땡땡땡님이 말은 똑바로 하자. 국토부에서 긍정적 의견 내서 개정 법률안 내놨는데 입법부에서 밥그릇 싸움하면서 불법화된 거지. 현행 법률로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걸 엄격히 해석하면 불법일 수 있다만 이거 잘못 들이대면 나중에 자칫 국가에서 손해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타다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돌아선 계기가 있는데 어디로부터 돌아왔다. 정부에 정부랑 이제 완전히 척을 진. 척을 진 계기가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이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플랫폼 택시 법안을 준비를 네, 하고 있어요. 이제 플랫폼 택시로 이제 합법화를 하려는 타다나 이런 서비스를 그런 시도를 해왔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갔는데 네. 초안을 가지고 근데 초안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서비스도 허용을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 플랫폼 택시 면허에. 그 플랫폼 택시 면허를 돈을 주고 일종의 사는 개념이거든요. 누구로부터 사요? 택시로부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돈은 국가에 내는데 그걸 기여금 형태로 내면 그 기여금으로 그 면허를 국가가 택시를 감차를 합니다. 택시를 면허를 사들여 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했던 면허의 그 총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아니 그걸 줄어드는 줄이는 거죠. 일을 아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를 넘기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걸 넘기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렌터카가 허용이 되는 초안이었는데 국회 박홍근 의원실을 갔다 오니까 그게 삭제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 택시가 이제 허용이 돼도 지금처럼 소카의 차를 모에서 차를 렌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8월 9월 그쯤인데 이제 그때부터 도저히 정부 아니랑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해서 타다가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좀 엇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삐뚤어졌구나. 근데 삐뚤어진 게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네. 그게 딱 나타난 게 뭐냐면 1주년 자료를 내면서 우리가 이 뭐 차를 뭐 한 10,000대까지 앞으로 늘리고 네. 뭐 엄청나게 증차를 해서 원래 지금 서울만 하는데 인천 경기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겠다. 갑자기 그렇게 공격적인 안을 빡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확 반발이 왔고 정부에서도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딱 그런 협의도 얘기가 나온 없이. 거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네.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타다라는 서비스는 우리 기존에 있던 택시 회사의 법망에서 약간 진공 상태인 부분을 딱 자기들이 이제 그쵸. 들어와서 빈틈을. 시작했는데 네. 근데 이거를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생존권에 굉장히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발을 했고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택시 너희 면허를 내가 돈 주고 사서 얘네한테 파는 식으로 너희 면허의 가치를 떨어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볼게라고 막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다는 이제 플랫폼 택시 법안을 갖다 줬다 왔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니까 돌아서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정부가 약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기소가 딱 된 거죠.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파리쿡 댓글을 이슬 기자 읽어주세요. 이거 뭐 영어 아이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영어 잘 못하시는구나.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트2. 예, 피아니스트 2. 정부가 중재해서 당사자들끼리 대화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를 검찰이 앞서서 기소를 해버린 사건. 정부를 제대로 무시하는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중재를 해서 택시업계와 있는데. 타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니네가 왜 갑자기 갑자기 검찰이 빡 기소를 해버리면서 판이 갑자기 확 어그러지고 타다도 황당하고 이제 정부도 되게 뭐 갑자기 왜 그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사실 검찰이 지금 정부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완전 연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다음 댓글은 이제 검찰 입장이랑 좀 비슷한 댓글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네이버의 트윈 땡땡땡땡님이 엄격히 말해서 협의를 했든 안 했든 불법이면 기소하는 게 당연하지. 불법. 불법. 불법이면 기소하는 게 당연하지. 정부에서 결정을 안 내려줬고 택시업계에서는 타다의 불법 운영을 고발했고 검찰에서는 이에 대한 처분을 했어야 한다. 검찰이 불법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많이 준 것도 많이 참은 거야 라는 입장이세요. 이분이니까 이제 검찰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시는 입장이세요. 원론적인 네. 얘기네요.
법치주의자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상황이 지금. 물론 이제 리포트를 한 이후에도 시간이 좀 흐르긴 했어요. 네. 어떻게 좀 굴러가고 있어요? 아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서로 반론하고 반론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29일날 기소를 했죠. 29일날 기소를 했고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네. 나와가지고 막 당혹스럽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혁신을 만들 때 뭐 이런 택시 기사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혁신을 뭐 얻을 수 있는 장치도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타다의 기소를 비판하는 뉘앙스로 말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31일날 국회에서도 이제 예결위였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좀 성급하지 않나 검찰 기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요 타다를 운영하는 모회사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는 사실은 현 정부에서 약간 좀 어떤 스타트업의 대표적 인물로 좀 인정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기재부 산하에 그 혁신 성장 본부라는 게 있었는데 김동연 부총리 때 그때 공동 본부장까지 했었어요. 2018년 상징적인 8월에. 인물이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타트업이나 혁신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많이 이렇게 포용하고 가려고 했던 입장인데 이제 기소가 되니까 이제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정부 관계자들이.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소가 됐고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검찰이 아 이거 타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우리도 보고 있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문서를 통해서 국토부에 의견 조회도 하고 또 정부 당국에 어떤 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바로 그날 막 발끈해서 해명 자료를 냈어요. 뭔 소리야? 네, 국토부가 그렇게 신속하게 막 반박을 하지 않거든요. 네. 네, 정부 특히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정부 부처에 있는 기관끼리 근데 아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다시 해명하기를 정부 당국은 법무부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근데 공색해. 더 이상한 건 법무부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정부 부처랑 얘기했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법무부였던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면 법무부한테 보고하면 법무부가 법무부가. 국토부랑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그럼 검찰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국토부에 직접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법무부가 그걸 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황상? 법무부가 한테 정확히 결과적으로 얘기 안 보면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직접 의견 조회도 하긴 했어요. 검찰이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서. 근데 국토부에 5월 31일 날 검찰이 공문을 5월에. 보냅니다. 네, 5월 보냅니다. 근데 기소를 하기는 좀 많이 전이죠. 그때 이제 타다 고발 사건 관련 의견 조회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소를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요 운수사업법 해석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근데 국토부에서는 근데 공문으로 답변을 안 해요. 왜 또 안 해? 그 이제 기록이 남잖아. 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잖아. 어느 편을 들었다 이게 남을까봐 이게 사실은 또 나중에 국회나 이런 데서 요청하면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전화로만 그냥 운수사법 취지로 설명을 하고 그냥 뭐 이럴저럴 설명을 하고 증거를 안 남긴 거죠. 근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법무를 한번 또 이제 그 다음에 법무부로 이제 간 건데 법무부에서 이제 청와대로 이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보고를 제대로 안 했구나. 국토부의 그래서 결국 최종 입장은 뭐예요 지금? 국토부 입장은 뚫은 바가 없다는 거죠. 타다 사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택시들은 당연히 바로 운행 중단을 시켜라. 정의의 승리다. 네, 이러면서. 국토부가 바로 행동에 나서라. 그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네.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타다를 다 배제하고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 결과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게 재판이 예를 들어서 진 쪽이 당연히 항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법 갈 때까지 3년은 계속 가는 거 이게 안 풀린 채로.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대법 결과를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거? 지금 그럼 우리들은 시청자분들은 뭐를 지켜보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죠.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봐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갈등이 다 검찰로 가가지고 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까지 검찰이 막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국회에서 이제 저희가 정치부에서 리포트도 했습니다만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이런 걸 조율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 좀 떠넘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니네들이 다 모아놓고 해라. 그러니까 법을 아예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찌법을 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안이 있으면은 빨리 거기에 맞춰서 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사회가 네. 정보화 사회거든. 빨리빨리 변하거든 이게. 정보하는 말 진짜 김영삼 정부 때 쓰던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법이 못 따라간다 이런 말을 늘 하는데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걸 빨리빨리 이걸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국토부한테 그냥 짬시킨 거죠. 네, 국토부한테 실무협의기구라는 논의기구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하니까. 근데 국토부에 받아 안 하는데 국토부하고 하시면 뭐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법을 바꿀 것도 아닌데 그쵸. 어떻게 좀 더 있어봐 아, 이거에서 가져왔더니 여기선 또 안을 또 누더기로 만들어 와서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검찰이 여기다가 딱 그렇죠.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이러면서 예.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담당 과장도 그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겠죠. 네. 국토부 담당 과장. 네, 들었는데 네. 그 택시 뭐 단체장 중에 한 명이 네. 이제 상을 당했는데 어. 그럼 과장이 거기 상가에 내내 지키면서 막 음식 나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후문을 들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근데 그 정도로 택시 업계도 뭐 설득을 해야 되고 뭐 타다 측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혹시 뭐 나 그런 그것도 게 좀 궁금한데 택시업계가 힘이 세다고 했는데 왜 힘이 센 거예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운전자가 기사가 한 전국 26만 명 네. 정도 되고 정수가. 그분의 가족들. 그렇죠. 26만 명 하면 안 많은 것 같지만 곱하기 3, 4 하면은 네, 일단 네. 100만 명 가까이 되고 네. 표가 결집이 되고 특히 서울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역이 참 심해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택시 기사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나름 여론 주도층이셔가지고 그렇죠. 아, 진짜. 그렇구나. 움직이면서 계속 이거 네. 터지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걸 감안하면 결집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거 감안하면 되게 국회의원들이 두려워하는 그 아, 여론을 좀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택시 기사님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할 때 네.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찾아가고 그랬어요.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순번 정해놓고 방문하고 그러더라고.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여당이 적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더라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뭐 처음에 타다에 뭐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뭐 실제로 뭐 입법하거나 이런 데 의견 낸 거 보면은 아이고 다 거의 택시 편을 많이 들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조직된 힘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또 절박한 것도 있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절박한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택시 업계, 국토부, 검찰, 타다 다들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 맞아요. 국민들이 사실 중요한데 이 국민들의 목소리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짚어볼게요. 루리앱의 당근천국님께서 사실 이거는 타다를 응원한다기보다는 기존 택시를 욕한다고 봐야지. 왜 우리가 KBS 니네 안 보고 유튜브 보겠냐? KBS 니네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유튜브가 좋아서 본다기보다 아시겠죠? 명강사. 그래서 MBN의 이무영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장 택시가 타다를 퇴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뭐라 하냐면 승객이 호출하면 목적지를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태운다. 또 승객과 가장 가까운 위치 택시가 호출에 무조건 응답한다. 또 승차한 승객이 먼저 말 걸기 전에 말 걸지 않는다. 특히 정치, 종교 이야기. 이건 진짜 공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1명, 2명 내려달라고 해도 거부하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그리고 20년 운전 경력 역설하며 지름길로 가지 마시고 내비게이션 따라간다. 택시 내부를 청결히하고 향수도 가끔 뿌려준다. 혹시 운전자는 트로트를 좋아하더라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 택시가 이것만 지키면 타다는 망할 것 같다. 소비자가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2,000원을 더 내더라도 쾌적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동안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이게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사실 뭐 참고 탄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이런 대체 서비스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좀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각을 한 거죠. 저는 도봉구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붙잡고 행선지 얘기하면 무조건 태워주거든요. 아, 뭐니까. 승차 너무 거부가 좋겠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한 번도 안 당해봤어. 그리고 다 항상 반응이 좋아요. 도봉구 간다 어디 간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운전을 하시는데 이게 승차 거부라든가 막 인상 쓰고 이런 게 되게 일상적인가 봐. 엄청 일상적이죠. 엄청 많죠. 저는 회사랑 가깝기 때문에 거의 기본 요금 가까운 거리거든요. 택시로는. 그래서 택시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짜증 엄청 내세요. 특히 KBS로 가자고 하면 어디에서 일하는지 꼭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자라고 하면은 꼭 그렇게 정치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기자라고 안 해요. 아, 진짜. 네. 저도 기자라고 요새는 하면은 그냥 기자라고 안 하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이슬기 기자 이번에 요거 취재하면서 혹시 뭐 좀 준비했는데 아직 얘기를 못했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일단은 뭐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아, 재미없는 얘기. 지금까지도 뭐 충분히 재미없어요. 일단 그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이 여권에서 그 국회에서 이제 택시 눈치를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도 특히 택시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표나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시 편을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을지로위원회 같은 걸 하면서 네. 이제 택시 노조원들, 그러니까 그 법인 택시의 기사들이 지금 원하는 게 월급제거든요. 그러니까 산학금제 없애고. 산학금제를 없애고 워낙 이제 월급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월급제를 도입하려면은 업체들의 어떤 그런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택시 업체나 노조 그쪽에 엄청 끌려가고 있는 뭐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월급제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월급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택시 뭐 법인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월급제를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여권이 이렇게 하는데 따라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월급제는 안 되고 택시 엉뚱하게. 업체들 이익만 지금 이렇게 대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워낙 그분들이 이제 또 정치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 문제를 좀 한번 택시 기사와 택시 업계는 또 구분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택시 기사님들이 엄청 열심히 운전을 했는데도 산학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받아가는 게 너무 적고 그런 것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이 되게 힘든 것도 그건 이제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건 원래 있던 문제인데 원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홍근 의원이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해왔죠. 네.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는 그렇죠. 끌려가고 있는 끌려가게 되는. 워낙 또 그 단체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뭐 로비력이. 정치권과 관련 있는 분들도 많고 뭐 업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사실 우리는 몰라요. 네, 그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알고 계세요. 우리 강경수 기자 여기 트위터 댓글 읽어주세요. 트위터에 푸푸스스님께서 택시는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원래 힘들었다. 예전부터 계속 힘들었다. 이미 한계에 달할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 와중에 더 힘들어지게 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자 무지막지하게 저항하는 것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중에서도 당연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무조건 뭐 택시가 나쁘다, 뭐 타다가 뭐 신박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진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걸 또 적응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거기에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누군가는 또 협조를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기자로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이슬 기자, 우리 대립기 처음 출연인데 이슬기 기자가 KBS에 손꼽히는 아주 현장 취재, 맞아요. 발군의 취재력과 네. 부지런한 이 여러 가지 그 취재 과정에서 보여준 그 뛰어난 자질들이 있는데 오늘 좀 내용은 좋았지만 약간 아이템이 이슬기 기자랑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로 부르지 말고 진짜 센 그리고 거. 세게 센 조지는 거. 센 걸로 한번 근데 영 안 나오네. 센 걸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 프로가 나와 있어요. 1년 넘었어. 야, 2년 가는 거야. 센 걸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이슬기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빨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